여러분들께서는 굿모닝 독서 제로 투원 78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진행했던 굿모닝 독서는 저희가 23년 1월 달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쇼도 플랜으로 진행을 했어요. 2 곱하기 2는 4가 아니고 6이다. 이 수치가 적용되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 외에는 없습니다. 이 책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이렇게 아침마다 진행을 했고, 그 다음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를 창출하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선정했고요. 이렇게 새벽 나라에 사는 우리 알비오 거인들, 그래서 이 책이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가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골프 칠 때 18홀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할 때 6개월 이내면 거의 다 파악이 끝납니다. 왜? 자세를 보면 알기 때문에 그 결과도 거의 다 결정이 됩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저희가 했고 이제 지금 우리는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에는 내용, 세 번째 파괴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가 라스트 무버가 1등이 된다. 요 내용입니다. 저번 시간에는요. 독점 기업 세우기. 첫 번째, 작게 시작해서 독점화하라. 두 번째, 몸집을 키워라.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78페이지를 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책이 있는 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책이 없는 분들은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맨 위에 파괴하지 마라. 제가 읽겠습니다. 실리콘밸리는 파괴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다. 파괴적 혁신이란 원래 하나의 시장 잠식 전략을 설명하는 단어였다. 회사가 신기술을 이용해 기본형 상품을 저가에 소개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제품을 개선하고 결국에는 옛 기술을 이용하는 기존 업체들의 프리미엄 제품까지 따라잡는 전략이었다. PC가 출현해서 대형 컴퓨터 시장을 파괴한 것도 이와 비슷한 전략이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PC가 나중에는 시장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어쩌면 지금은 모바일 기기들이 PC를 상대로 똑같은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 들어 파괴적 혁신은 자신들의 제품이 최신 유행의 새로운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제조사들이 직접 사용하는 일종의 유행어가 되었다. 하찮아 보이는 이 새로운 유행어가 중요한 이유는 기업가들 스스로 경쟁 시장을 당연시하게끔 기업가들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파괴적 혁신이라는 개념은 기존 회사들에 대한 위협을 묘사하려고 만든 말이다. 그런데 신생 기업들이 파괴에 집착한다면 이는 구식 회사들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보겠다는 뜻이 되고 만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앞으로 전진해서 더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구시대적인 이 행정이나 아니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게 신생 기업까지도 파괴적 이유를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계속 읽을게요. 스스로를 반란을 도모하는 사악한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부딪힐 장애물에 지나치게 연연하게 되기 쉽다. 하지만 정말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면 신생 기업이 만들어낸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게 뻔한 구식 업계보다는 창조라는 활동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실제로 신생기업의 정체성이 단순히 기존 회사에 반대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결코 완전히 새로운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아마도 독점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신생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따라서 카피는 할 수 있겠지만 더 나은 시스템, 더 나은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작게 시작하지만
이들을 따라잡아서 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기업이 만들어질 때 기존에 있는 그 답습을 해가지고 야 우리도 저렇게 돼보자 이렇게 만들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사장되죠. 우리는 저들보다 더 나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작게 시작하지만 몸집을 키워서 저걸 따라잡자. 왜? 우리는 더 나은 생각과 기술이 있으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저 큰 기업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없애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자. 아니면 PM 회사나 우리 그룹 안에서도 이 문제 제기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서는 성장하기가 어렵다 이 뜻입니다. 항상 뭐가 필요하냐? 문제를 제기하거나 저기에 뭐가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있어.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대안이라고 하는 것도 제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 요게 있지 않으면 단순하게 문제점만 제기하거나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제가 읽도록 할게요. 파괴는 또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파괴자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서 문제를 찾아낸 사람이다. 교실 내의 질서를 파괴한 아이는 교장실로 보내진다. 시장을 파괴하는 기업들 중에는 이기지도 못할 싸움을 거는 경우가 많다. 넵스터의 경우가 바로 그랬다. 넵스터라는 이름부터가 말썽을 의미했다. 대체 넵은 낮잠이라고 하나 봐요. 넵,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는 말인가? 음악, 아이들, 뭐 대충 그 정도일 것이다. 1999년 10대였던 넵스터의 두 창업자 숀 패닝과 숀 파커는 당시 강력했던 음반 산업이 위협을 느낄 만큼 업계를 확실히 어지럽혔고 이듬해에는 타임즈의 커버를 장식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반 후 두 사람은 파산 법정에 서 있었다. 페이팔도 어떻게 보면 시장을 파괴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페이팔은 그 어느 대형 경쟁 기업에게도 직접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지 않았다. 페이팔이 인터넷 결제를 보급하면서 비자 카드가 하던 업무의 일부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들은 가게에서 비자 카드로 물건을 사는 대신 페이팔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결제 시장 전체를 확장시킴으로써 우리가 비자 카드에서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은 사업 기회를 비자 카드에게 돌려주었다. 전체를 놓고 보면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반면에 넵스터는 미국 음반 업계와 제살 깎기 식의 싸움을 벌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페이팔이 처음에 비자 카드가 온라인 결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했겠죠. 비자 카드 자체만으로도 충분했는데 페이팔이 나와가지고 비자 카드로 결제를 할 때 더 쉽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야 비자 카드로 과거에 했던 것보다 비자 카드를 가지고 페이팔로 하니까 더 수월하고 더 빠르고 더 낫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비자 카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페이팔한테 뺏겼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네 라고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손실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 자기가 독점을 하고 있던 것을 페이팔이 가져왔으니까는. 그런데 사람들이 페이팔을 활용해서 비자 카드를 쓰다 보니까 너무 좋고 편해서 비자 카드를 더 많이 쓰더라. 그러니까는 결국은 페이팔이 일부를 갖고 와서 독점화 시켰지만은 비자 카드의 사용료가 더 증가해서 수수료로 비자 카드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더라. 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PM 사업으로 볼게요. PM 사업이 지금 이 PM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내놔서 우리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요. 중간에 유통업자들이에요.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케팅을 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각자의 책임을 갖고 이 사업을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룹이라고 하는 조직 안에서 모여서 그 행위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PM 전체에서 볼 때는요, 이 시스템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PM에서 하고 있는 한 달에 두 번, 세 번 각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회사가 거의 4시간 반 동안에 진행하는 OM이에요. 이게 원래는 회사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룹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룹들한테 이걸 맡기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회사에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게 학의 원리가 작용이 돼야 돼요. 그룹이 통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그룹이 전체를 이끌게 가게 되면 회사는 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룹이 전체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룹에서 하는데 그룹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요 막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우리가 BA 가게 되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약 20%가 있어요. 여기에 초대를 하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OEM에 와가지고요 뚜껑이 날라가가지고 야, 이 제품은 반드시 먹어야 되고 이 사업은 지금 빨리 해야 돼. 나 빨리 회원 가입해가지고 야 빨리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이 파워가 가야 되는데 회사가 진행하는 BA는요 그런 파워를 낼 수가 없어요. 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할 때 쓰는 용어들 자체가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억제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각자 그룹이 PM 전체 매출을 지금 약 한 월 450억 정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하나하나 그룹들이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 회사가 볼 때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저 그룹이 너무 커져가지고 다른 그룹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짧은 생각을 갖게 되면 문제가 발생된다. 하나의 그룹이요. PM을 대표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그룹을 보고 이 문화를 보고 이것이 곧 PM을 대변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사의 시스템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회사의 시스템은 제품 주문하면 문제없이 빨리 배달해주고 하자가 있으면요, 에이스 해주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요, 적용시키고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품 잘 만들어내고 필요할 때 빨리빨리 공급해주고 이거가 회사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서 이것을 시장에 유통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선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는 일을 회사가 하면서 이거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아니란 생각이다. 그룹이 시스템이 안착이 되고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확장이 되게 되면 이것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면서 회사가 지금 목표하는 것이 1조의 매출을 가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1조가 가려면은 지금 페이팔이 비자 카드에서 했던 것처럼 이 전체를 용이하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자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거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파괴하지 마라. 요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순환의 시대. SBS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해가지고 이번에 다단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봤습니다. 시간을 내서 일부러 어떤 말을 하나 해가지고 봤어요. 제가 이걸 방송을 보면서 내린 마지막 결론은요. 참 사람들 무식하구나. 누가 무식하냐? 이 방송을 준비했던 PD들, 진행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무식한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특히 다단계 울렁증 있는 분들, 다단계 피부 질환 있는 분들이 있죠. 다단계 다자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리고 피부가 가려운 분들, 두통이 생기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과거에 뭔가 피해를 본 분들이에요.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지금 완전히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열의 9명은 방송 참 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것이고, 한 명도 안 되는 극소수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재팬라이프라는 회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요 기억이 납니다. 그때요. 재팬라이프는 일본에 있는 자석료를 판매해가지고요. 2023년도에는요, 일본에서 법정에 문제가 발생이 됐던 회사인데, 일본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지금 이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재팬라이프 이전에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썬라이더예요. 썬라이더는요, 그 전에 들어와서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다단계 법률이 정해지기 이전에 강판으로 했었고요. 사실은 재팬라이프 이전에는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냉장고 판매하시는 분들, TV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식품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책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책 있잖아요. 도서 전집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케팅이 회사에서 국장, 부장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책을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팔고 이때는 그랬단 말이죠. 그때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성장률 1위를 했었고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배우지 못한 교육 한이 맺혀가지고 내 자녀만큼은 잘 먹이고 교육을 잘 시키고 싶어가지고요. 집집마다 위인도서 100권 전집, 세상을 빛낸 위인들 해가지고 이런 책들이 전집을 해가지고 막 들어갔죠. 자, 재팬라이프가 한국의 산융산업이라고 해서 1988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자석의 자석요. 건강학적으로 보면요. 몸에 순환이 돌지 않는 분들은 좋아요. 그런데 자기장은요, 신경을 교란시켜요, 나중에는요. 오래 쓰면 집에 혹시 자석료 있다. 근데 몸이 좀 안 좋아. 장기적으로 쓰면 안 되고, 치료 목적으로 해서 순환을 돕기 위해서 단기간에 쓰는 것은 좋으나, 이거를 깔고 한평생을 계속 살아? 이걸 문제가 발생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숙민산업으로 간판을 바꿔요.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1993년도에 시작을 하다가요. 숙민그룹 SMK가 됩니다. 숙민코리아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SMK로 되면서 2004년도에 파산됐는데 파산된 이유가 IMF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때 SMK가 이렇게 숙민코리아에서 진행될 때에 준수도라는 사람은요. 강남에서 영어 명강사였었어요. 이분이 이거를 알게 됩니다. 자기는 강사 아닙니까? 명강사라고 하더라도 시간당 벌어들이는 수입 아닙니까? 자기가 잠자고 있을 때는 수입이 안 들어가잖아요. 노동 수입 있죠? 그래서 주코라는 JU가 다단계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이게 1999년도였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BMC라는 회사가 또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광남이라는 원래는 이광남이가 세운 게 아니고 조폭들이 세웠다가 내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구속이 되면서 이광남이가 당시 영업부장이었는데 조이팔 이분이 세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은 다 알죠. 주수도 이 사람은 현재 아직도 형을 살고 있고 조이팔 이분은 중국으로 넘어가서 뭐 사망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SMK가 했던 마케팅 방식을 이것을 응용해서 주수도가요. 야,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이. 어떤 마케팅을 했냐면요. N값 마케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폰지죠. 돈을 1,000만 원을 입금시키면 다단계 법에 의하면 제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유형의 상품만이 다단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형의 상품은요. 허가를 못 받습니다. 물건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제휴라는 회사를 딱 설립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는 다단계 법이 그렇게 지금처럼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거를 설립을 한 다음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제품을 주는데 양말 하나에 원가가 한 5천 원짜리를 20만 원. 그러면 나머지 돈들은 뭐냐? 거기는 수당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회사는 제품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의 목적이 있었으니까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소위 말하면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했었습니다. 말은 근사하게 붙여놨지만 이거는 폰지에 가깝고요. 1,000만 원을 넣게 되면 어느 기간 동안에 1,500을 받게 됩니다. 1년 동안에. 근데 이것을 세그먼테이션 기법이라고 합니다. 매 주마다 쪼개가지고 1,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500을 받는데 이 기간을 6개월, 1년으로 잘라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1억을 넣고 10억을 넣게 되면 야 그러면 15억 받네, 5억을 받네, 1년 만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이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착안을 합니다. 착안을 해가지고 N값 마케팅, 프로슈머 마케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제휴와 BMC가 그때 하면서 실패한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확정금리였습니다. N값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1,000만 원을 넣게 되면 1,500만 원 이게 금융법에 걸리는 거예요. 유사수신 이들은 은행이 아닌데 은행처럼 행한다 이거죠. 투자를 유입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1,500을 주려면 500만 원에 대한 이익이 아니라 거의 더 많은 이익을 내야 이자 원금 주고 자기들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수입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제휴나 BMC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계열사들을 만들어 놓고요, 마치 그것이 엔터테인먼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 것이다. 지금 이번에 또 하나가 계속 나오고 있죠. 위너비도 나오고 있고 와콘 이것도 지금 터졌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카지노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입을 벌어가지고 주겠다. 이게 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요. 제가 이 역사를 말하면서 여기서 꼭 꼬무에서 얘기했던 이 회사들은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사했던 회사들이 아니에요. 편법을 해가지고 한 회사들을 마치 정통 다단계 회사처럼 포장을 해서 방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지금 우리와 같은 PM과 같은 정상적으로 좋은 제품을 유통을 해서 이렇게 한 내용들은 전혀 있지 않고 문제가 불거진 이것만 가지고 다단계라고 싸잡아가지고요, 전체를 이렇게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또 애터미는 왜 나왔냐? 박한길이라고 하는 이분은 당시에 제휴, BMC, 애터미 넘어가기 전에도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같은 방식을 했었어요. BNG라는 회사도 있었고요. 제휴 때문에 회사들이요, 이런 마케팅을 구사했습니다. 프로슈머 마케팅 해가지고 엔감 마케팅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된다 이거죠. 바이너리도 안 됐어요. 그냥 다 무조건 엔감 마케팅이야, 다. 근데 다 망했습니다. 수익 창출을 못하니까. 근데 이때 박한길 이분이 요것을 착안해서 이분이 생각한 거죠. 과도하게 돈을 주니까 결국은 망하는구나. 망하면 다행인데 망해가지고 다 감옥 가는구나. 그래서 애터미가 어떻게 했냐. 엔감 마케팅이라고 하는 제휴나 BMC에 있는 이 마케팅 기법을 갖고 오면서 1,000만 원 투자하면 1,500만 원 주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 N값을 정하겠지만 정확하게 N값을 얼마나 하고 정하지는 않을 거야. 이거 정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유사수신에 걸리는 겁니다. N값으로 주는데 전체 일으킨 매출의 여기에 대해서 N분의 1로 나눠줄게. 추천 수당 없어. N값만 줄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맨 마지막 살아있는 회사가 애텀이에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요, 방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라고 하면 안 돼요. 폰지 사기에 폰지 마케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툭 하면 뭐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한국에 30년이라는 세월이 한 세대가 흘러갑니다. 많은 성공자들이 탄생이 됐고 방금 보여드린 SMK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SMK가 결과적으로 본다면 당시에는 이런 마케팅 기법들에 대해서 무지했고 선진국형 마케팅이다 보니까 머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응용해가지고 이건 다 마케팅 기법들입니다. 단지 자기들이 파괴의 원리, 기존에 했던 유통 방식을 파괴해서 새로운 질서의 유통을 만들면서 약간 미흡한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가 발생을 했고 여기서 교육받은 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오게 된 거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은 방금 보여드린 그런 회사들은요, 우리 시중에 있는 글로벌 회사 중에서는요, 마케팅이요, 이보다 더 악덕인 마케팅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는 마케팅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PM은 기존에 있는 이런 마케팅 회사들하고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PM이 이런 회사하고 비슷한 마케팅 기법을 구사했다고 한다면 저는 PM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 그 밥에 그 나물이니까 기존에 했던 거 그냥 하지. 근데 새로운 판이에요, 이거는요.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PM에 의해서. PM은 이미 회사, 제품, 마케팅이나 이 시스템이 글로벌 마케팅, 여행 이런 것들이요, 기존의 회사들이 감히 카피할 수 없는 독점적 우위를 갖고 있어요. 독점적 우위를 갖고 있다라는 뜻은 세상을 앞으로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이 판은 새 판인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방식, 기존에 있는 사고방식을 여기다 올라오게 되면 이 PM이라는 회사가 아무리 좋은 독점적 우위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이 판에서 우리가 독점적 우위의 사고와 생각을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이 행동을 똑같이 한다고요. 좋은 것들을 먹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PM 회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방식을 탈피를 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파괴를 시켜서 새롭게 창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PM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희망입니다. 로얄 패밀리 그룹은 바른 문화의 초석입니다. 저는 바른 문화를 만들려고 열심히 합니다. 저도 사람이죠. 실수합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본 게 있었었어요. 왜 조직은 붕괴되는가? 왜 그들은 그렇게 열정을 내뿜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슬처럼 사라지는가? 수십 년 동안 그 안에서 제가 보면서 배운 게 있다니까요. 많은 것들을.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구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리더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했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과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위치에 오르면서 해야 될 말과 사용되는 언어와 행동들이 얼마나 제약적이고 그리고 이 자율성에 따르는 대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를 굉장히 저는 많이 봐왔어요. 많이 부족하지만은 저 역시도 이렇게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체가 된 거죠. 2013년에서 그때는요, 4조 원 정도의 매출이었는데 이것을 단 2년 만에 1조가 증가합니다. 와,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2015년부터 22년까지 무려 8년 동안 이 매출이요,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작년 2023년도 매출이 5조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요거 반등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가 볼 때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계속 떨어진다라는 뜻은요, 리더들이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헌신을 해왔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수입, 원하는 수입인데 매출이 하락한다라는 뜻은요, 당신이 받아갈 것은 요만큼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발생하게 되면 그들은 과거에 소비했던 습성으로는요, 떨어진 수입 가지고는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 치즈를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을 그들은 찾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한 회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PM이에요. PM은요, 그들이 원하는 수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회사이고 앞으로도 없는 회사입니다. 왜? 독점적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이제 PM을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PM에 누구랑 일을 할 것인가라고 또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툴 수 있겠지만,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겠죠. 10개 회사 전체 매출이 지금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좋지 않는 소식이지만 이 좋지 않는 소식은요. 또 하나 PM한테는 매우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PM 안에서도요. 저희 전문가 그룹 루얼 패밀리가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1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꽃을 심고 1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20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사람을 심게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30년 역사가 오면서 그들이 짜놓은 판이 혁신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전반적인 산업에서 본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묻게 될 것이고 답변을 할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요 시기에 PM이라는 회사가 나타난 것이고 그 답변을 갖고 있는 회사가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PM인 겁니다. PM은 독점적 우위를 갖고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라스트 무버가 1등이 된다. 이 뜻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